매달 식비로 100만 원 넘게 쓰면서도 냉장고에서 버리는 채소가 한 움큼씩은 기본이신 분들 많으시죠.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가구당 한 달 평균 식비는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지도 않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 비용만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상추 한 봉지 사서 겉잎 두세 장 뜯어먹고 나머지는 시들어서 버린 경험, 고기 한 근 사서 절반 먹고 나머지는 냄새나서 버린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오늘은 이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식비는 반으로 줄이면서 버리는 음식은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그야말로 장보기의 혁명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마법 같은 비법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 덕분이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대다수 가정의 식비 지출 패턴을 보면 매일 장을 보거나 필요할 때마다 배달을 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즉석밥 하나, 점심때 배달 앱으로 치킨 한 마리,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저녁 재료를 사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돈이 나가는데 정작 냉장고에는 쌓인 재료가 제때 소비되지 않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계획 없이 카트에 집어넣고 결국 싱싱해 보였던 채소는 냉장고에서 시들어갑니다. 어차피 한번 사면 다 먹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한 달에 80만 원에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치솟는 식비의 주범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딴 거 왜 하냐, 대용량으로 사봐야 다 못 먹고 버리기 마련이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냉동실에 고기 덩어리째 넣어놓고 까먹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삼겹살 5kg을 사서 통째로 얼렸다가 꺼내려면 녹여야 하고 녹인 건 또 다 해먹어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결국 절반은 상해서 버리는 악순환. 그게 바로 실패한 장보기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다릅니다. 대용량 구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용량을 구매한 뒤 바로 1회분 단위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 식재료를 한 번에 가공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5kg짜리를 사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200g씩 소분해서 지퍼백에 담고 바로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실에 쏙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기는 최대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푸른 생선은 지방이 많아서 더 빨리 상하지만 구매 즉시 소분해서 냉동하면 2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엉겨 붙지 않도록 낱개로 얼린 후 지퍼백에 담으면 필요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퍼내서 요거트에 넣거나 스무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비를 방어하는 첫 번째 비밀 무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내 식구 가족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루틴을 도입한 지 엿새 만에 장보기 비용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골을 큰 냄비에 한 번에 끓여서 여러 번에 나눠 냉동해두고 만둣국을 끓일 때 꺼내 썼습니다. 또 스파게티면은 냉동실에 있는 잔여면과 시판 소스를 합쳐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단순히 싸게 산 게 아니라 남은 재료를 완벽하게 소진하는 냉파, 즉 냉장고 비우기 전략을 주 단위로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주에 2번에서 3번,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정해진 장을 보고 남은 재료는 일요일에 몰아서 처리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대량 구매를 하고 목요일에는 부족한 채소나 유제품만 보충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냉장고에 남은 모든 재료를 꺼내서 볶음밥, 찌개 혹은 샐러드로 한꺼번에 해치워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버리는 음식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밸류체인 관점에서 이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은 마치 완성품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완성품을 만드는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가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 공급과 보관 시스템입니다. 마치 밀가루 공장이 없으면 빵집이 문을 닫는 것처럼 소분과 냉동 시스템이 없으면 이 전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핵심은 바로 지퍼백, 진공용기, 그리고 정해진 온도를 유지하는 냉동고입니다. 지퍼백 하나가 몇백 원이지만
이걸로 식재료 수명을 두세 배 늘리면 그 가치는 수만 원이 됩니다. 진공 용기는 공기를 빼서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고기나 치즈 같은 지방이 많은 식품의 신선도를 훨씬 오래 유지해줍니다. 이 루틴이 자리 잡으면 식재료를 구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반복 배출이 줄어들고 대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서 오래 쓰는 구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즉석밥을 낱개로 하루에 한 개씩 사면 개당 1,500원, 한 달이면 45,000원입니다. 하지만 쌀 20kg을 사서 밥을 지어 소분해 냉동하면 한 끼당 밥값이 500원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식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구조적 힘입니다. 이 흐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생활 꿀팁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계 경제의 패권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약 15%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 더 적은 양을 더 비싸게 사 먹고 있는 셈이죠. 외국인 자본이나 대형 유통사들은 이런 소비자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작은 용기에 높은 가격을 붙이고 마트는 묶음 할인이라는 미명 아래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사게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3중 할인 행사라면서 3개를 사면 개당 1,000원 할인해 주는데 사실 그 3개를 다 먹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소비자는 싸다는 생각에 덥석 삽니다. 결국 2개는 냉장고에서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집니다. 하지만 이 루틴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가 가격 결정권을 되찾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 번에 5kg짜리 쌀을 사서 소분하는 게 즉석밥을 낱개로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동실에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형 냉장고를 쓰는 자취생이나 좁은 주방에서는 공간이 제약일 수 있습니다. 원룸에 사는 분들은 냉동실이 냉장고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반박하겠습니다. 냉동실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직 보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지퍼백을 평평하게 눕혀서 얼리면 마치 책장에 책을 꽂듯이 세워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먹는 건 앞쪽에, 덜 먹는 건 뒤쪽에 배치하면 공간 활용도가 몇 배는 올라갑니다. 냉동 블루베리 같은 경우 엉겨붙지 않도록 낱개로 얼린 후 지퍼백에 담으면 필요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퍼서 쓸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또 냉동실을 구획별로 나누는 것도 팁입니다. 예를 들어 위쪽 칸은 육류, 가운데 칸은 생선과 해산물, 아래쪽 칸은 채소와 과일, 문쪽 칸은 소스와 국물로 정해두면 뭐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또 다른 반박은 소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고기를 자르고 야채를 다듬고 하나하나 지퍼백에 넣는 작업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그 시간을 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재반박합니다. 그 1시간이 한 달 내내 매일 장 보러 가는 시간과 버리는 식재료를 처리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줍니다. 매일 장 보러 가는 시간이 20분이라고 치면 한 달에 600분, 즉 10시간입니다. 소분하는 시간은 한 달에 4번만 해도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6시간이나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루틴이 몸에 배면 저녁에 배달앱을 켜는 충동이 사라집니다. 냉동실에 미리 만들어둔 국물이나 밑반찬이 있으면 뭘 시켜 먹지? 하는 고민 대신 냉동실에서 꺼내들면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배달 음식 한 번 시키면 15,000원에서 2만 원은 기본인데 그걸 한 달에 10번만 줄여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버는 구조입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기준, 즉 이 전략에서 진짜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듯이 우리의 식비 루틴에서 진짜 살아남을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수주, 즉 얼마나 자주 사는가입니다. 쌀, 식용유, 양념 등은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식용유는 한 번 사면 3개월에서 6개월을 쓰니까 행사할 때 5리터짜리 통으로 사면
리터당 가격이 훨씬 쌉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복 매출, 즉 매일 먹는 필수 재료입니다. 계란, 두부, 냉동 만두, 파스타면 등은 항상 일정량을 비축해두는 게 좋습니다. 계란은 30개들이 한 판을 사서 삶은 계란, 계란찜, 계란말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공급망 내 대체 불가 여부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간장이나 고추장은 취향이 있어서 다른 걸로 못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건 할인할 때 대용량으로 사두는 게 최고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유통 채널과의 관계입니다.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나 온라인 마켓의 묶음 할인,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이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할인 데이라면 그날 맞춰서 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그냥 싸다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제값에 사는 눈이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고도 필요합니다. 이 루틴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냉동실에 뭐가 있는지 까먹어서 같은 걸 또 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한 식재료 목록을 냉장고 문에 붙여두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대용량 구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는 과소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냉동치킨이 5kg에 10,000원 할인한다고 해서 덥석 샀는데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는 음식이라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식재료, 예를 들어 두부나 생선은 냉동보관 기간 내에 꼭 소비해야 합니다. 메추리알 장조림 같은 건 개봉 후 30일 이내에 먹어야 탱글함을 유지합니다. 냉동 과일은 2주에서 3주 안에 사용하는 게 좋고 소스나 장조림은 30일 이내에 먹어야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관리가 귀찮다고 해서 그냥 매일 장 보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 루틴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구조적 생존 전략입니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이 루틴을 몸에 붙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식비 차이는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1년에 360만 원을 아끼는 사람과 1년에 360만 원을 더 쓰는 사람, 10년이면 3,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돈이면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지? 하면서 의미 없이 배달 앱을 켜는 겁니다. 그 대신 이번 주말에 마트에 가서 대용량으로 살 수 있는 필수 식재료를 리스트업 해보세요.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번 주에 먹을 메뉴를 먼저 정하고 그 메뉴에 필요한 재료를 중심으로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1회분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꽉 채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둬도 괜찮습니다. 지퍼백에 공기가 덜 빠져서 얼음이 생겨도 고기가 살짝 덜 예쁘게 잘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식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 냉동실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도 놀라게 될 겁니다.